제 이름은 박철구 대표고요. 굿 어드바이스 파이낸셜 서비스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SMSF, 셀프 매니지드 슈퍼 펀드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슈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슈퍼를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SMSF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제가 SMSF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한 60% 정도는 말려요.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본인께서 SMSF에 해당이 되나 아니면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걸 좀 이해하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호주에 25년 됐고요. 업계에는 지금 16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좌우명 attitude is everything인데요.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과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이제 상담과 의견을 받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인데 자산 관리는 키우는 일하고 지키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은 자산을 키우는 쪽에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 주식과 같이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뭐 채권, 이자 상품 같은 이제 금융 상품, 그다음에 부동산 상품도 있죠. 그다음에 제가 슈퍼맨을 그려놨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저 모든 투자가 다 슈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슈퍼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설명을 슈퍼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슈퍼를 위해 슈퍼에 어떤 돈이 쌓인다는 얘기는 노후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플러사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도 투자라는 거는 자본을 어디다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하지 않고 모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수입 중에 그러니까 이제 텍스를 내야 되는 소득이죠. 소득 중에 만불을 내가 이제 연에 저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 이제 결심을 했을 경우에 몇 가지 옵션이 나와요. 첫째는 개인 소득세를 내고 난 돈을 모으실 수 있겠죠. 투자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 개인 소득세가 이제 누진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0%, 19%, 32.5, 37 근데 이제 평균 내가 40%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만불의 세전소득을 내가 세금을 40% 내잖아요. 그러면은 6,000불만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6,000불을 투자해서 10%의 소득을 냈어요. 투자 소득을. 그럼 6,000불에 10%니까 600불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세금을 얼마 내는 거냐? 답 있으신가요? 네. 답은 40% 또는 더 위겠죠. 왜냐하면 개인소득세라는 건 내가 이미 누진세로 올라간 거고 거기에 추가 소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40% 이상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600불을 귀하게 벌었는데도 세금으로 이만큼 내시고 결국엔 내가 벌어진 건 360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세금을 줄여드릴게요. 15%. 그러면 아까 세전소득 만불이 투입할 수 있는 투자금이 8,500불이 되겠죠. 똑같은 데 투자했으니까 10%를 벌 거고요. 8,500불 투자해서 10% 벌었으니까 850불이 될 거고요. 세금은요? 세금 제가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고 번 돈도 더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죠. 그걸 이제 옵션 1앤 2로 해서 세전소득 만불인데 세금 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옵션 2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도 커지고 세금도 적게 내기 때문에 버는 돈이 커집니다. 그죠? 네, 뭐 상식이죠. 좀 PPT가 깨졌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상식적인 얘기 드릴게요. 그럼 옵션 1하고 2를 장기간 내가 옵션 1으로 계속 투자를 한 거하고 옵션 2를 선택한 거하고 옵션 2가 당연히 많아야 되죠. 세금 적게 내고 더 많이 투입했으니까. 그리고 옵션 1앤 2를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많이 모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컴파운딩 복리 효과를 생각하면 당연히 오래 투자할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옵션 2, 1하고 2를 선택하시라고 그러면 당연히 옵션 2가 되는 거죠. 얘기가. 그럼 옵션 2가 도대체 뭔데?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슈퍼애니메이션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슈퍼애니메이션을 이해하실 때는
15%라는 텍스만 기억을 하시면 거의 85%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면 내가 10만 불을 벌 때 사장님이 이제 9,500불을 따로 내 수포통에 넣어주는데 그 9,500불의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15%가. 예.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데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데 세금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호주는 세금 냅니다. 근데 15%가 일반적인 무진세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텍스 리턴을 하실 때 세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간이 있고 구간별로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8,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18,000부터 45,000까지는 19%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시는 거죠. 그걸 계산해보면 5,000불이고 그 다음에 45,000부터 12만까지 이제 세금이 또 올라가죠. 32.5%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진세가 벌면 벌수록 많이 벌어도 좋지만 계속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퍼라는 다른 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통을 보시면 절세하라는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빵프로는 아니지만 15%라는 저리한 낮은 세금을 부과할 테니 여기다가 돈을 모으셔서 투자해서 번 돈도 몇 프로? 15%. 네. 15%만 받아갈 테니까 많이 키워서 나중에 나라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하는 게 수퍼예요. 근데 이 절세통에서 보통 혼동되시는 게 9.5%는 고용주가 주는 건데 그거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통에 근데 이제 맥시멈을 주는데 1년에 1인당 25,000까지는 수퍼 안에 돈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이제 10만 불 급여자면 9,500불은 이제 고용주가 내줬고 여전히 15,000불을 집에 안 가져가고 일이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만 불인 경우는 32.5% 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15,000불을 보냈을 때 15%만 낸다는 거죠. 그럼 17.5%를 ATO 줄 세금을 뺏어서 내 은퇴통에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샐러리를 집에 안 포기한다는 개념에서 샐러리 세크리파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25,000은 그럼 가능하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저는 ABN 이제 솔 트레이더예요. 그러면 수퍼를 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럼 솔 트레이더는 수퍼를 안 내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근데 솔 트레이더도 여전히 자기 소득의 25,000을 뚝 떼가지고 수퍼로 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퍼의 잔고들이 늘어날 때 주택 투자도 가능한 거죠. 그냥 수퍼가 공짜로 집을 사주진 않습니다. 수퍼에 잔고가 없으면 당연히 못 사죠. 그래서 고대 교육 말씀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만 불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25만 불이면 10%면 25,000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유일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을 써서 텍스 이제 디덕션이라든지 디프리시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2차적인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수퍼가 나에게 유리한가 안 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5%라는 세금을 낼 때 나에게 유리하면 수퍼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까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수퍼 좋대 그러면서 갑자기 수퍼에 돈을 보내서 빵프로인데 15%를 내시는 거예요. 바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퍼를 쭉 모았는데 10년을 모아도 뭐 9.5% 또는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을 살 때 우리 뭐 사장님이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한 10만 불이 수퍼에 비어요. 그러면은 10만 불 넣기 위해서 또 10년을 막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퍼에 돈을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엔 세전소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25,000불 넣을 수가 있죠. 물론 이건 25,000불이 들어가면 15% 세금을 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터 텍스인데 세후 소득이에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입니다. 그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낸 거죠. 냈기 때문에 그 돈을 넣었는데 15%를 떼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 돈은 세금 없이 집어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인당 18만 불까지 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만 불로 나라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줄인 이유는 줄일수록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새 나라가 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1인당 10만 불씩 넣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따가 SMSF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SMSF는 4명까지 한 멤버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명이면
1인당 10만 불씩 내 돈을 열 수 있으면 40만 불까지 한 번에 모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40만 불 갖고 집을 살 수가 없어서 한 3년 모아야지 이렇게 3년을 모았는데 집값이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3년치는 땡겨서 한 번에 열어도 됩니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30만 불까지는 테크니컬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4명이면 1.2가 그냥 슈퍼에 모여지게 되죠. 그러면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로 주택 투자를 융자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정도 선까지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거는 텍스 이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돈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오늘 당장 넣으세요. 왜냐면 6월 30일 전이잖아요. 그럼 오늘 10만 불, 6월 30일 지나가서 7월 1일 날 3년치 땡기면 30만 불, 4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테크니컬하게 돈이 있을 때입니다. 일단. 네. 자, 그래서 슈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면, 그래서 슈퍼는 돈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돈이 투자가 안 된다면 요새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동전을 계속 모았는데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내 돈이 계속 밸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슈퍼는 대지저금통이 아니라 그 안에 투자가 되게끔 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슈퍼 어카운트에서도 그래서 펀드 상품들이 쫙 초이스가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취업 트레이딩이라든지 주택 투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슈퍼가 필요했는데 그게 SMSF예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주식 투자 정도는 그 리테일 슈퍼에서도 ASX 300, 그러니까 호주의 뭐 300개 주식 정도는 사실 수 있는 퍼실리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MSF를 겨냥하시는 분은 완전히 적극적인 주식 투자, 해외 뭐 미국 주식까지 투자를 하고 싶은 분 또는 이런 프로퍼티 인베스트먼이 가장 적합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들 어떤 거? 주식, 본드, 채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자 상품, 그 다음에 뭐 인베스트먼트 펀드, 뭐 이런 이제 빌딩 펀드 이런 식으로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어도 가능하다. 다이렉트 쉐어도. 그러니까 텔스트라 주식 살 수 있는 슈퍼가 있느냐? 있습니다. 뭐 그럼 그건 이제 SMS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는 도대체 뭐냐? 그럼 투자 결국에 비율인 거예요. 내가 성장성에 몇 프로를 열 거고 이제 안전한데 몇 프로를 열 거냐. 그래서 지금 부동산으로 보면 뭐 한 70대 30이면 70에 뭐 부동산에 였고 30은 딴 데다 안전한데 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결국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왜 드리냐면 보통 주택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안전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높게 위험하지는 않죠. 근데 남들이 위험하게 간다고 본인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의 그 리스크 프로파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5%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15% 이후에 매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소득이 나왔을 때 몇 프로 된다고 그랬죠? 슈퍼에 15%. 예. 그러면 그거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본인이 은퇴 전까지. 돈을 모으는 때까지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15%가 맞습니다. 근데 60세 이후에 은퇴나 65세가 되시면 은퇴 상관없이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나라에서 빵프를 줘요. 왜냐하면 이 돈을 오래 쓰셔야 센터링크에 돈 달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베니핏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리테일 슈퍼에서는 힘든 건데 아까 SMSF를 이용하면 주택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아마 핵심이 될 건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바깥에서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슈퍼 안에서 한다는 게 좋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요겁니다. 돈을 모으는 시점에서 돈을 모으는 시점에서는 일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서 1년 이상 보유해서 캐피탈 게인이 생기면 50% 디스카운트가 있죠. 근데 슈퍼 안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캐피탈 게인 텍스 그냥 10% 플랫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 역시 은퇴 스테이지로 가서 부동산을 판매하시면 캐피탈 게인이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근데 굿앤 배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슈퍼에서도 그러니까 슈퍼법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데 AMP나 MLC나 이런 리테일 슈퍼가 물값 내주고 이런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프로퍼티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트러스트를 만들고 트러스트 디드를 만들어서 셀프 매니지드 슈퍼 펀드라고 이제 이걸 운영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셀프 매니지드는 거의 거짓말이에요. 머리 복잡해서 못하세요.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위한 투자라면 모든 슈퍼펀드 안에서 어떠한 투자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금 투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골드바를 사서 집에 놔둬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귀여운 내 금덩어리 이러면서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되고 은퇴를 위해서 금을 사서 보관소에 놓고 쿠폰을 갖고 계시다가 5년 뒤에 판매를 했는데 수익이 났다. 아주 적절한 투자예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피카소 그림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죠. 근데 집에 딱 걸어 놓으시고 역시 그림은 피카소 최고야.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즐기시잖아요. 예. 근데 NSW 갤러리에다가 그걸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다. 아주 적절한 투자 형태입니다. 그거랑 똑같이 부동산도 이해를 하시면 SMSF로 집을 사서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당연히 노죠. 왜냐하면 지금 누려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은퇴를 위한 투자 행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은 직접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것도 융자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아마 매력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융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LBR 그러니까 이제 융자 비율을 80%보다 적습니다. 한 60%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만약에 그 커머셜 부분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까 자기가 집을 사서 들어갈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매장은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건 됩니다. 비즈니스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덴티스트나 의사들이 자기 프랙티스 건물을 SMSF로 사고 그걸 내가 리스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렌트를 내 셀프 리타이먼트 펀드에다가 집어넣는 개념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은퇴해서 팔 때 캐피탈 게인이 빵.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를 위한 투자이면 어떠한 형태도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시에 이제 베네피셜에게 돈이 지급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기본적이고요. 이런 룰을 깼을 때는 50% 세금 때려버려요. 예. 그래서 뭐 펀드에 한 100만 불이 있었으면 50만 불이 세금이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를 뿔 수 있는 퍼센티지도 낮고 세금도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슈퍼펀드는 철거통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파산을 해도 슈퍼는 못 건드려요. 그 채권자들이. 왜냐하면 은퇴를 위해서 별도로 모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SMSF를 통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그 융자금이 페이하기 전까지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SMS 것도 아니고 은행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만약 동부 해안가 절벽에 있다고 만약에 상상을 할게요. 근데 해일이 와가지고 땅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럼 100% 손실 났죠. 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서는 개인의 자산이나 개인의 소득에다 차압을 넣겠죠. 근데 SMS는 그걸 못합니다. 끝이에요. 그냥 은행 손실 끝.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불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자율을 더 안 받고는 나 안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반대로 투자를 하실 때 일반적인 모기지 웨이트보다 높은데 그러고도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돼 있지만 이거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하다면 방법의 문제지 해결 관리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샀을 때와 SMS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19년에 45세 때 10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7년 만에 더블이 돼서 200만 불이 됐어요. 근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았으면 캐피탈 게인이 100만 불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오디너리 인베스트먼이 일반적으로 지금 인베스트먼 프로퍼티 하신 거예요. 거래를. 그랬을 때 캐피탈 게인이 100만 불인데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50만 불 세금을 내는 거고 그 50만 불을 세금을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느냐? 내 개인 소득에다가 올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18만 불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이미 47% 세금을 내고 계신 분이라면 꼼짝 말고 40%를 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100만 불을 벌어도 23만 5천 불 세금 내고 76만 5천 불이 순수한 네트 인컴이 되는 거죠. 캐피탈 인컴이. 근데 SMSF로 아까 봤을 때 지금 52세는 은퇴 전이죠. 은퇴 전이면 제가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불 캐피탈 게인이 났을 때 세금 10%만 내시면 90만 불을 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금적으로 13만 5천 불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단점은 내 자산은 커졌지만 그걸 빼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 빼죠? 60세 이후에 은퇴나 65세에 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산이 커지면 저 같으면 그 자산 갖고 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더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0세에 은퇴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15년 흘렀는데 더블 돼가지고 1밀리언, 4밀리언 됐다. 그럼 이제 똑같은 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반적일 때, 일반적일 때 300만 불을 벌었으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150만 불 빼주고 150만 불에 47% 만약에 맥스로 세금을 냈다? 그러면 229만 5천 불을 번 거죠. 근데 저분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했을 때 펜션 어카운트로 이제 그 컬러 체인지를 하는 건 필요한데 그건 저희가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세금이 캐피탈 게인이 제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지금 파셨을 때 요 얘기고요. 안 파시고 만약에 400만 불에 렌트가 한 5% 정도 나온다면 20만 불 정도 되겠죠. 20만 불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은퇴했어요. 안 되죠. 그럼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슈퍼에 열광을 하는 이유가 가장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막 벌금 내면서까지 슈퍼에서 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펜션 어카운트에 리미트가 없었습니다. 면세 리미트가. 근데 갑자기 1.6로 나라에서 법을 정하고 넘어간 거는 다시 슈퍼로 보낼 정도로 원래 이제 호주의 법들이 이제 그랜드파더링이라고 해서 보통 시행되면 그 이전법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근데 이 슈퍼는 그냥 오버룰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펜션으로 면세를 주는 건 한 사람당 1.6 뿐이다. 그럼 9으로 치면 3.2까지는 면세로 뭐 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거기서 인컴이 나오던 SS를 갖고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넘어간 거는 슈퍼에서 15% 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비즈니스 인컴, 비즈니스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랜드로드한테 돈을 안 주고 차라리 내가 돈을 빌려서 내 SMSF가 그 해당되는 건물이나 프랙티스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그 렌트가 이제 내 은퇴 자산이 커지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웨어하우스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꿀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 드린 거의 가장 핵심은 세전소득과 세부소득의 텍스 레이트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텍스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세되는 툴이 있다면 꼭 활용하시라는 얘기고 빠를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모기지나 뭘 하셔서 어떤 굿댓이라고 해요. 좋은 빚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반대되는 프로텍션도 하셔야 된다. 보통 이제 생명보험이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80% 꿔가지고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해당 분 되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못 지킨다면 그건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켜낸다면 그건 배우자나 뭐 베니피셔리들한테 그게 넘어가는 이제 그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이제 조언 꼭 구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그 타겟을 정하시고 스트래티지를 잘 정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Q&A를 제가 못 받아요. 그래서 이따가 궁금하시면 제 명함 받아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까지 쭉 그 쓴 이제 제목 칼럼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딩 인스펙터 오동환입니다. 우리 손 사장님 상당히 존경스러운데, 왜냐면은 우리 빌딩 인스펙터들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라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 빌딩 인스펙터의 기본이 이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발견해내야 되겠네. 그래야 카스터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거는 되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되게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되게 좋은 겁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사실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사실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한국에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 갔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코비드 영향 때문에 지금 7월달로 미뤄지는 바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 집을 사시든 안 사시든 간에 이 빌딩 파트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나 들어두면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집은 낡기 마련이고, 그리고 패스트, 흰개미는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주 간단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빌딩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여갖고 써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 빌딩 파트에서는 인비주얼 부분과 그 다음에 비주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비주얼 파트는 엄청 비쌉니다. 기계를 최대한 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비주얼 파트는 보통 8,000불에서 10,000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차이는 0.2%밖에 차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들이 요구할 경우에 저하고 같이 인스펙션 합시다. 그래서 대개 리포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변호사 분들과 의논하셔가지고 상대방 변호사분한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내고를 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인스펙션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어요. 흰개미도 있고 건물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하는가. 제가 사진을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살짝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시드니 지역에는 굉장히 웻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워터 플로링이 밑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흰개미가 호주에 있는 흰개미 360여 종이 있어요. 36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우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9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9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브터 레니언이라 그래가지고, 서브란 말이 밑에서 올라오는 은둔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드라이우드 터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네우드 터마이트가 있어요. 근데 네브가 서브 전부 다 흙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그러니까 습기가 있다라는 거,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모이처 레이트입니다. 사실 모이처 레이트를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은 항상 데미지를 입게 돼 있고, 항상 어떤 인섹트 프로블럼이 나중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이게 물길이 어떻게 잡혀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모이처 레이트가 얼마나 높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그걸 갖다 무시하고 집을 사면은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한 두 집을 갖다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은 제가 잘 아는 교회 집사님이 우연히
어떤 변호사님을 통해갖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집사님 이 집을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스펙션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으로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인스펙터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사도 돼요? 근데 그 집에 물길이 잡혀있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 주변의 가격과 여러 가지 형성되는 것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이 약간 쌌어요. 약간 쌌는데 그 집을 사는 것보다는 약간 비싸더라도 다른 쪽에 괜찮은 집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걸 권면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집을 안 샀어요. 안 사고 조금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안 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집만 사면 집값이 막 올라, 지금같이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 한 두 달 지나면 그 집값이 막 올라갔거든요. 한 뭐 10만 불 정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뒤에 다른 집을 샀는데 그 집은 10만 불 올라간 걸로 땡쳤지만은 다른 집을 사는 것은 그거는 뭐 30만 불 이상 올라가고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정말 그런 어떤 이 집이 정말 괜찮은 집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집인데요. 이 집은 드라이우드 터마이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데모드라든지 아니면 서브터레이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밑에 흙띠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보여요. 대충 알을 수 있어. 인기를 먹어서. 인기를 먹어서 이거 금방,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압니다, 이거. 근데 이 드라이우드 같은 경우는요, 집이 완전히 탁 부러져가지고 그 안에서 딱 떨어져 나갈 때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집을, 인스펙션을 갖다가, 이 집에 분명히 흰개미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보니까 돋보기 멀쩡하거든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뭐, 우리 인스펙터지. 굳이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십시오. 그러고 말았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갔어요. 가니까 온 집안이 다 들어왔어요. 흰개미가. 근데 바깥에는 흔적이 별로 없어. 그냥 안을 탁 치니까 안에서 무너지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어떻게 보면 흰개미고 습기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길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물길이 잡혀 있고 이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스키 먹은 거예요. 스키 먹은 거고. 이거는 뭐 이제 가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눈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 고객들이 다 일반적으로 알아요. 다 아는데 요거를 보면은 요거 자체는 보통 우리가 인스펙션을 갖다가 할 때는 한 70cm 높이 하이어가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빌더들이 신고할 때는 이게 윗구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윗볼 바람구멍이죠. 바람구멍이 보통 70cm 정도가 땅에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빌더들이 그렇게 안 짓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카운슬에 신고할 때는 그 FM들은 딱 해가지고 신고해요. 이 정도 해갖고 우리 지릴 거다. 그렇다 하는데 사실상 이 카운슬에서 그렇게 막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나와서 그 검사 안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저 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하고 이 원체하고 거의 20cm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인스펙션한 것도 20cm도 안 돼요. 사람이 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땅과 지면이 붙어 있다는 건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그 원체로 다 친다는 뜻이에요. 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에 습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 습기가 많은 곳에 사시면
전체적으로 아이를 기르거나 젊은 분들 아이를 기르거나 또 이런 몸이 좀 약한 어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엄청나게 물질적인 부분을 우리한테 집을 사는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1000만 불, 뭐 1억 불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당장 병들어 죽는데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사서 내가 일단 해피해야 돼. 내 몸이 해피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돈도 그 다음에 문제다. 근데 그러면은 돈도 벌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서브터레니언 종류인데요. 이게 이런 흙을 갖다 몰고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흙을 몰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인스펙터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스탬프예요. 바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 뚱치 자른 거죠. 나무 자르고 그냥 뚱치 그냥 내버려둡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흰개미에 대해서. 한국에도 옛날에는 그 3가지 종류의 흰개미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골집들, 산 근처에 있는 집들, 뭐 이런 집들은 공격을 받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이게 흰개미가 한국도 한 6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사찰에 들어가고 뭐 이게 그 보물급 그 건물들을 사찰들을 많이 데미지 입혀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탬프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스탬프 속에 보통 흰개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자기 집을 갖다 공격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공격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집 흰개미 없어. 괜찮아. 그리고 뭐 이렇게 넉넉고 계시다가 흰개미에 공격받아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흰개미는요, 우리 집이 컨테미네이트가 되면 5km 반경이 다 컨테미네이트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비싼 동네에 집을 사잖아요. 너도 나도 프로텍션을 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자기 집 안에도 혜택을 받아요. 근데 조금 돈이 없는 동네로 가게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너도 나도 그런 어떤 프로텍션을 안 해요. 안 하게 되면 자기 집도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동네가 학군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패스트 부분도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추운 지역에는 우든 보호로라는 것도 있어요. 우든 보호로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톱만큼 하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라바가 이렇게 치는 건데요. 이렇게 그냥 거의 막 뭉퉁뭉퉁 나가버립니다. 우든 보호로.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우든 보호로가 많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이게 약간 추운 지역 빼놓고 시드니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살짝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더 길어지면 지루하죠.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